간밤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많이 빠졌고 네. 이제 삼성전자도 또다시 6만 전자가 위태해져서 네. 반도체 관련 소식부터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는 엔비디아였잖아요. 오늘은 마이크론의 얘기인데 일단 마이크론이 2분기에 대한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가가 좀 4% 이상 급락을 보였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도 조금은 주가의 부진이 도드라졌지만 예. 오늘 한 번 더 시장을 좀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내용은 어제 엔비디아에서 했던 얘기와 동일합니다. PC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 비디오 게임 매출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 영향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진짜 수요 부진이 정말 맞구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원 그러니까 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팹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수요는 부진해지는데 공급은 늘어나?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면 지금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더 가팔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재고가 늘고 늘 수도 있죠. 그러면 가격도 더 떨어지고 네. 수익성이 악화되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가장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네, 일단은 네.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게 치포 동맹을 조금 겨냥해서 약간 향후 10년 내에 4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네. 1년으로 따지면 한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4조 원 정도 됩니다만 예. 마이크론이 원래 유지보수에 한 3조 원 이상을 썼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그리고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치포 동맹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뭐 한다 그러면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투자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에서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이 수요 부진이라는 이슈에서 공급이 좀 늘어나는 투자 심리를 조금은 흔들리게 한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사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한 소식이 간밤 미국 시장에도 가장 뜨거웠고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네. 반도체에 별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네. 번째 앵커 브리핑에서 네. 기회나 우려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물가인데요. 네. 반도체 주식은 수요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또 수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팔라지느냐 아니면 가파르게 왔지만 조금은 멈출 수 있느냐 이 시속 게임에서 반도체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예. 내일 저녁에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될 텐데 어제 저녁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비용 지수라 그래서 뭐 노동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2분기 노동비용 지수가 예상치는 9.5%가 상승할 거로 봤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10.8%가 나오면서 198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예. 사실 마이크론의 뉴스에서도 주가가 빠졌지만 그러면 내일 저녁에 물가가 예상보다 또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다는 건 물가가 더 높게 나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사실 거죠. 이제 9%에서 더 이상 올라갈 여지는 없고 피크아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근데 부분, 네. 그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 CPI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 가격 자체가 네, 내려왔기 내려왔으니까요.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근원,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서 촉발되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에서 촉발되는 근원 CPI가 시장 예상도 원래는 좀 올라가게 나와 있거든요. 이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오늘 저녁에 근원 CPI가 생각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반도체부터 돌아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물가 지표를 놓고 보면 당장은 긴축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이 없기 없다. 때문에 9월까지도 반도체는 왜냐하면 9월에 가서 75bp를 올리고 나면 물가의 확연한 하락세가 동시에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또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가 시장을 조금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채권 시장도 CPI 발표를 앞두고 확 튀었어요, 네. 간밤에.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뭐 긴축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고용 지표와 함께 물가가 좋게 나온다? 아니면 물가가 생각보다 이 정도 갖고는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못할 거야라고 예. 하는 생각 때문에 2년물과 10년물이 동시에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75bp 인상 가능성도 그래서 전주보다 몇 배 이상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점- 이런 가운데 이제 예. 마지막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되게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 2021년 6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뭐 1년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레벨로는 코로나 붕괴 이전인 그 유럽발 재정 위기 그리고 2016년에 경기 사이클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거라서 정말 안 좋은 경기 상황을 대표해 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우상향해야 한국의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고 수출 증가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요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간다라는 건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확정 기준으로는 2,500이 코스피 PBR 1배인데요. 이 1배를 뚫으려면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우상향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집계한 걸로는 우상향의 가능성은 4분기 후반에 가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500이 막힐 수 있고 중반이 아주 장기적으로 역내여도 한 2,700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드러난 게 어저께 좀 하락세가 깊었잖아요. 예. 그래도 미국 테마에서 강했었던 게 모멘텀과 배당이었습니다. 예. 모멘텀이 뭐냐면 최근에 좋았던 주식들. 예. 이를테면 신재생, 신재생. 뭐 태양광, 예. 풍력, 에너지 이런 쪽이 좋았고요. 그 배당이 같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뭔가 이 지수 자체가 좀 탄력이 이제 둔화될 것 같으니까 현금 흐름이 괜찮은 배당주로 모멘텀과 배당이 사실은 좀 다른 상극의 주식의 스타일인데 그렇죠.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동시에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서도 주는 시사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네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배당 주식은 뭡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뭐 이제 P&G 같은 P&G. 예,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예. 통신 장비, 통신 예. 쪽이 있긴 한데 그뿐만이 아니고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배당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배당주, 배당 컨셉을 찾게 되면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뭐 은행주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종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요즘 미국 시장과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해서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은 좀 제한돼 있지만 네. 2차 전지와 같은 신재생은 에너지 모멘텀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두 개의 지표를 보면 반도체주 투자는 지금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시간이 같아요. 조금 필요해졌다. 예, 섣불리 투자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정말 바쁘시면 저희 이 6시 20분쯤 앵커 브리핑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진행자이자 투자전략 팀장이신 신중호 앵커의 앵커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